됐죠? 됐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인터넷 검색을 하실 게 뭐냐면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입니다.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은 내용이 꽤 길어요. 보통 이제 우리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사 선서를 하는데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은 내용이 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지에다가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원칙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다 타이핑 치시는 거예요. 10번 읽으란 얘기는 최소 한 번 이상 타이핑을 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학교 고등학생들도 교과서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을 써야 그게 이제 암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라는 뜻이 아니고 저희 옛날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런 말 많이 썼어요. 독서 100편 의자현 들어봤어요? 100번을 읽으면 이해가 된다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최소한 10번 읽으라고 하는데 10번을 안 읽어요. 여러분 10번 안 읽으면 그게 안 돼요. 반드시 10번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특히 이 내용 이 실습서의 3번은 10번을 안 읽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다 끝나고 집에 가서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센터장님 그 실습 지도자 사회복지사 그 자격증 번호가 몇 번이에요? 이거 자꾸 물어봐요. 저도 사실 잘 못 외워요. 그런데 그걸 자꾸 물어봐. 여기 다 써서 10번 읽으라고 한 얘기는 이걸 가지고 하란 뜻이에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다 실습 끝나고 나면 혹은 실습 시작할 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17번 밑에 실습기관 등록증 관리번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것을 여러분들이 최종 실습 확인서에다 쓰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세무서에서 발행한 고유번호증 번호를 쓰는 분도 있고 시청에서 발급한 번호를 쓰는 분도 있고 그래요. 요거 17번 밑에 줄에 있는 거 이거 쓰는 거거든요. 2019-099-0032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 나온 것 중에 한 줄도 어떤 한 줄은 나는 안 써먹었다. 그 사람은 실습 다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안 한 거.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이 중에 한 줄은 안 써먹어요. 그런데 제대로 한 사람은 단 한 줄도 다 써먹어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게 다 써먹은 사람은 이 가이드대로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에서 뭐 17번까지 돼 있지만 사실은 뭐 20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5-8번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거든요. 질문 안 한다는 얘기는 잘 이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물론 간단한 내용인데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13에서 17인치를 사용해라라고 한 뜻이 13, 14, 15, 16, 17 다섯 가지 기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분도 있긴 할 텐데 어떤 분은 10인치 가지고 쓰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10인치에 익숙하다.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10인치는 업무용이 아니고 개인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업무에 익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익숙하게 되면은 최소한 13에서 17인치의 숙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권장하는 거니까 나는 집에 10인치만 있는데 이걸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시지 마세요. 이게 이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습은 120시간 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80시간을 허용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허용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읽으면 이것을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120시간 이상 할 사람만 실습을 받고 80시간 할 사람은 실습을 못 받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80시간 실습을 해가지고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하지 못해요. 120시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실습 끝나고 40일 동안 부족한 부분을 다 해서 실습 일지를 내는 분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A+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빨리 끝낼까 해가지고 뭐 15일 만에 끝내고, 뭐 그날일지도 그 다음날 안 쓰고 그날 써가지고 떡제본을 그 다음날 내겠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떡제본을 내고 와서 틀렸네? 다시 해올게요. 그 다음 와서 또 틀렸네? 다시 해올게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 진행에 굉장한 방해를 주니까 최소한 3일 동안 심사숙고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보강을 안 하면 본인이 고달파요. 떡제본을 해오고 또 다시 가서 또 해오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피곤하니까 심사숙고해서 최소한 3일 이상은 떡제본 하는데 좀 그 오자가 없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저 철자법 틀린 거 있으면 교수들이 감점하거든요. 그래서 철자법 틀리면 안 돼요. 심지어는 주어가 막 도치되고 또 주어가 사라지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습 첫날에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프로포절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프로포절 부분. 그 프로포절 부분 그 첫날 하게 되는 7개 있죠. 그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잘 챙기셔서 결과물이 없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지역아동센터 경기 남부지원단에 들어갔는데 어제 마감이었네요. 그리고 작년 12월을 살펴보니까 12월 16일 마감하고 17일 이후에는 연말 때문에 새로운 프로포절이 없네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노력했구나 그걸 아는데, 그냥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장님이 둘러봤는데 없대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다 개인 역량이에요. 반장님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뭐 열정적이고 탁월하고 모든 분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무 반장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건 개인 플레이입니다. 개인 역량이 돼야 취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금년에 그 실습생들이 좀 숫자가 좀 있을 때는 외부 강사 초청해서 강의시킨 적이 있어요. 강사비 10만 원 드리고. 그때 아주 덕분 사람이 있어요. 시립기관장 시험을 3년을 봤는데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 그 당시에. 그 강의 딱 듣고 그 강의에 따라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바꾼 거야. 자기 소개서를 싹 바꿔서 됐고. 그래서 바로 합격했어요. 그 정도로 1시간 강의 듣고 3년 동안 떨어진 사람이 단 한 번에 합격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강의를 굉장히 잘 들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이제 원장을 오랫동안 자기 개인 기관장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귀가 많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게 좀 약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강의 한 적 있죠. 자기소개서 쓸 때 전통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들어가야 될 회사의 최근 몇 년 동안의 사업 실적을 다 파악해서 마지막 최종 면접에는 당신이 우리 기관에 와서 CEO가 된다면 어떤 것을 가지를 쳐내고 어떤 새로운 것을 하겠냐, 이런 질문을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얘기하는 거고, 포트폴리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금년에도 벌써 여름에 160시간 실습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단계가 이제 심화가 되면 코로나 원격 40시간을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160시간이 아니고 120시간에서 40시간을 원격으로 하고 80시간으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그 일지에 타이핑을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코멘트를 다루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홍보 기사 작성하게 돼 있는데 나 이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홍보 기사 작성하던가. 근데 하지도 않고 어렵다고 반응도 안 보이고 그 말은 이제 이 부분을 안 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그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 있어요. 또 실습 하기 전에 20일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20일 전에 말씀드렸죠. 1시간 후에 그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연로하잖아요. 그러니까 20일 전에 얘기했지만 하루 전에 또 얘기하시고 또 하루 전에 얘기했지만 또 당일날 아침에 다시 한번 컨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1대1이니까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습생 관리를 보통 한 7개월부터 해요. 7개월 전에 계약서 쓰고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얘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컨펌을 시켜주셔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리강령 이것을 꼭 다운받으셔서 일지에다가 여러분 학교에서는 요거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첨부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한 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한 페이지만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5페이지를 다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윤리 강령 치고는 조금 구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 잘 돼 있냐면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였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살벌하죠? 네, 전문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성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이제 우리 스타일인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사회복지사가 100% 허용, 100% 허용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00% 허용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다른 기관인데 어떤 이제 분이 쌀을 50%를 기증을 하면서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에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기증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증자의 의도가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인 시설에 꼭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쌀을 주는데 자녀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안 줬어요. 이분이 이제 화가 난 거야. 왜 나는 안 주냐? 그러면 이제 원칙을 내세워가지고 이거는 자녀가 없는 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신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상처받잖아 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미리 공지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쌀 배분은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에게 배분하는 것이니까 양지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원칙 따라 하다 보면 때로는 또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럴 경우에 다음에 이 자녀 없다는 단서 조항이 없는 쌀이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든가 해서 좀 제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이 목걸이는 이게 500원짜리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달에 아이들 3,000원짜리로 이렇게 한번 해줬는데 이제 고장 났다고 이제 가져와서 또 AS 차원에서 새거 드리기도 한 적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또 사실 또 곤란한 게 뭐냐면 10여 명이 똑같이 했는데 또 어떤 집은 계속 AS를 계속 또 해달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우리는 이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하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AS가 많이 발생하는 거 결국 최종 책임은 저한테 있는데 내가 날마다 그 AS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AS가 좀 많이 유발될 것 같은 경우는 좀 AS 발생이 좀 안 되는 쪽으로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요리교실 같은 거 해서 먹어라 하면 그걸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만들기 같은 경우는 가서 몇 달 쓰다가 고장 나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되면 또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참 왜냐하면 이제 설례라고 하는 게 한 번 되면은 그 이유는 계속 책임져야 돼. 왜 아무개는 AS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 이게 또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번이 선례가 생긴다는 게
그 사람은 뭐 그 정도 못 해주냐, 해줘야지 하는데 이게 이제 영원한 책임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최종 면접에서 하는 게 이제 얼마나 SNS 활동을 많이 했냐, 그 SNS에 얼마나 당신은 노출을 많이 시켰냐, 이게 중요한데, 나는 SNS 노출시킨 거 굉장히 극도로 꺼리는 사람이다, 기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분은 또 방향을 딴 곳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질만 계속 고집하고, 나는 홍보 기사 쓸 기자적 자질 빵점이다,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라, 유튜버 못한다 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 방향이 SNS 쪽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소셜 워커인데 나는 그 말을 바꾸고 싶다. 소셜 네트워커. 이렇게 함께하는, 연대하는 사람. 연대를 해야 된다. 혼자서는, 첫째는 개인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야 되고, 이 윤리 강령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연대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 전문적 판단과 실천 능력을 완전히 구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법률 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법제처에 들어가면은 법률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또 제가 어제 또 줌으로 2시간 교육받았죠. 어제 교육받은 것은 교류 분석에 대해서 교육받았고, 이건 뭐 의무적인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제 개인 역량을 업시키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내일 또 2시간 제가 또 줌 교육받고, 다음 주에 또 2시간 줌 교육도 받아요. 이건 뭐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다음 주에 받는 것은 이제 노무 교육을 2시간 받게 되는데,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자꾸 법령이 개정이 되니까, 그래서 해마다 제가 스스로 교육을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법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도 보호하고 클라이언트도 보호하고,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내가 새로운 공부를 안 해서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윤리 강령, 또 법령, 또 새로운 또 현대가 요구하는 것들 많이 공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